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를 좀 보자면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최고점, 그리고 미장 등 주식시장이 엄청 폭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경제적인 전망,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트럼프의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도 사실 선거 때 맞춰서 테마주가 움직이긴 합니다. 그렇죠. 각 후보랑 관련된 그거라든지.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었거든요. 미국 증시, 뭐 세계 증시 맞아요. 전체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정부 운영을 잘 한다면 여러 가지 주식의 이제 증시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의 회복까지도 지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기대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요. 이번에 많이 오르게 됐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뭐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분들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 주식 시장이 움직여야 세계의 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 시장도 이제 변동이 생기고 좀 이제 활력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정부를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선 재밌는 게 많겠다. 업앤다운이 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승장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하기에 재밌는 모멘텀들이 수차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주요 공약, 그러니까 내심 이런 이유로 저는 또 트럼프를 응원했던 분들도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요 공약 같은 것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한다고 코스프레를 하면서 뭐 거의 그냥 악담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 주한미군이 어떻느니, 뭐 방위비가 어떻느니, 주둔비가 어떻느니.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고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언론과 방송들은 이러한 의견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정세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주류 언론들도 그렇고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악재고 막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뭐 이준석도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위험한 분위기가 생긴 것처럼 좀 조장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선동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뭐 페이스북 논평에서도 올렸지만 리스크는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 변화 속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타는 게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라는 파도가 닥치면 그 파도를 타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이라는 그 인물이 가진 한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끌려다닌다거나 뭐 문재인 패싱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미국 대통령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모든 정부 정책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 뭐 반대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외교 안보 부분은 잘 하고 있다라고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네. 또 뭐 주한미군 뭐 철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글쎄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라고 막 시위하던 그런 좌파들이 이제 방위비 분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코스프레. 갑자기 이제 와서는 또 막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주한미군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주한미군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이상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한 내용들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보고 싶다. 특히 뭐 한국의 조선업 같은 그 기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특히 북한의 도발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호 관계를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통화가 아니라 국가 원수 간의 통화는 협력 관계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이 어쩌면 그런 큰 변화의 흐름이 지금 국내에서 막 뭐 감정 싸움 하듯이 흘러가는 그런 소모적인 언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역량을 잘 발휘를 해준다면요.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재평가의 시간이 또 올 수도 있겠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볼까요? 그 영상 한번 볼까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판문점 맞죠? 네네. 예, 그 판문점- 영상 있는데 그거 좀 틀어주세요. 네, 이게 3초 패싱. 네. 예, 이겁니다. 이게 이게 3초 이게 판문점 3초 컷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재인이 트럼프 뒤따라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재를 당했죠. 경호원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정말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왜 보자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누구한테 숟가락 올리는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막 기쁘다면서 자기 일처럼 기쁘고 뭐 이러면서 또 숟가락 얹는 친한 척하는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최근에도 글 올렸어요. 네, 친한 척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트럼프는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지난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그때 일을 회상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트럼프는 문재인을 좀 성가시게 생각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네. 뭐 답답해했다라는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냥 직접 소통을 하고 싶었지 자꾸 끼려고 하니까 좀 불편해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 그런 틀은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잘 깰 수 있겠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렇게 무력하게 외교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 뭐 제 기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 지금 조선업이라는 이야기 이제 산업적인 거를 먼저 이야기를 트럼프가 꺼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를 겪으면서 조선업부터 해서 원자력 산업 이렇게 해서 한국 중공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는데 오히려 이게 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산업이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전술핵 재배치랑 자체 핵무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미루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뭔가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극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현실적인 겁니다. 겁니다.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자체 핵무장이 왜 극우예요? 당장 이게 국가의 존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보에 대한 영역은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마치 터부시하면서 입에 입도 뻥긋하면 안 되는 이슈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맞아요.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자체 핵무장은 뭐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포감을 많이 느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도하기가 뭐 어렵죠. 당선됐다고 바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진력이 있고 이렇지만 국내 정책들은 그냥 바로 칼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외교적인 문제는 섣불리 접근하기는 힘들 맞아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재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고 뭐 5조 규모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태양광 산업 문재인 때 태양광 비리 때문에 유출된 세금이 1조가 넘거든요. 맞아요. 1조 규모가 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 뭐 친북주의자다, 칠러주의자다, 김정은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푸틴이랑 소통을 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친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런 감정이나 굉장한 결속력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도 당연히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조금 더 이 사람 원래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는 전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대만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중국 대만 전쟁, 양안 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정말 타격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하면은 뭐 제2의 6.25 전쟁이라든지 제3의 세계대전까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성격이 좀 괄괄한 면이 있고 뭐 이런 면이 있지만 절대로
절대로 전쟁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시끄러워지는 이슈들을 좀 잠재우고 싶은 게 아닐까.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로 보고 있어서 국제 정세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그렇게 자꾸 나오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고 정부가 잘 이끌어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닥치지 않은 현실을 막 비관하고 암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우제 지내는 거죠 또. 네, 그거는 그렇게 해봤자 그냥 국민들만 기분 안 좋아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감정적으로 뭔가 쏟아내기보단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들은 아주 현실적인 이슈로 정치권에서 스피커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거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중국 양안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그랬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중국한테 그냥 CAC에만 하면 되지. 맞아요. CAC. 중국 대만 관계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 정말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 정세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